진짜 큰 모공 흉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하이라이터, 블러셔, 프라이머, 쉐딩 제품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깔끔하고 뽀송하게 모공 흉 커버가 되면서 이쁘게 올라가요. 단종되면 절대 안 되는 저의 인생 하이라이터 제품이기 때문에 약간 오로라 빛의 촤르르르한 펄감이 피부 위에 퍼지거든요. 진짜 이름처럼 뭔가 쉐딩으로 깎는 느낌이 아니라 여백이 채워지는 느낌?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한 통을 비운 프라이머는 이 제품이 유일한 것 같아요. 안녕 피탐지들, 뷰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청이 정말 많았던 모공 흉피부도 쓸 수 있는 하이라이터, 블러셔 알려주세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저도 제 피부에 쓸 수 있는 하이라이터, 블러셔 이런 제품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피탐지들이 매번 영상에서 봤던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정말 몇 년째 꾸준하게 쓰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제품 소개하기 전에 우리 모공 흉피부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골라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블러셔 요즘에 타입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블러셔 고를 때 딱 두 가지를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진짜 그 블러셔 제형이 피부에 올라갔을 때 모공 흉을 이쁘게 커버를 해주면서 올라가는 제품들인지 먼저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블러셔를 바르는 과정에서 커버를 벗겨내면 안 돼요. 특히 리퀴드나 크림치크 타입들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바르는 과정에서 매번 내 공들여 놓은 피부 화장을 벗겨내가지고 오히려 안 바르니만 못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러셔 볼 때 무조건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고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이라이터는 여러분, 모공 흉피부는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펄 알맹이 입자가 큰 제품은 피하는 게 좋아요. 안 그래도 모공 흉이라는 그 구멍 굴곡을 가지고 있는 피부인데 거기다가 그 펄 입자가 큰 하이라이터를 딱 바른다? 그러면 여기 내 구멍이 있어요 하는 느낌으로 세상 내 모공이랑 흉 구멍들이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터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고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오늘 블러셔랑 하이라이터만 소개하고 끝내려다 보니까 제품 개수가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머랑 쉐딩까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쉐딩도 마찬가지로 피부에 이렇게 발랐을 때 커버를 벗겨내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파우더처럼 입자가 고르게 뭉치지 않고 발리는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진짜 말해 뭐해. 우리의 그 모공 흉,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요철이나 잔주름까지 메워주면서 잘 발리는 그런 제품을 선호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형이 떡지거나 때처럼 밀리는 제품은 안 돼요. 그런 제품들은 그 위에 쿠션 파데를 바른다고 해도 어차피 또 떡지고 밀리는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공흉을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장이 들뜨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머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고른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진짜 큰 모공 흉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하이라이터, 블러셔, 프라이머, 쉐딩 제품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두둔, 진짜 말해 뭐해, 저의 벽돌템인 하이라이터 제품인데요. 아워글래스의 스트롭 하이라이터 브릴리언트라는 컬러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째 계속 메이크업 영상에서 하이라이터는 이 제품을 쓰잖아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일단 제가 아까 전에 제품 고를 때 중요하게 본다고 했었던 그 펄 입자 알맹이 크기 있죠. 얘는 사실 펄 입자 알맹이랄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손에 묻힌 다음에 발색을 해보면은 정말 쉬머리하고 은은한 펄 입자가 자연스럽게 반짝반짝 비치거든요. 보통 하이라이터 제품들은 이렇게 발색을 했을 때 펄 입자가 이렇게 피부 위에 올라가면서 뭔가 그 피부 결의 주름이 좀 부각되어 보인다든지 피부 위에 이렇게 한 겹 두툼하게 얹어진 느낌이 든다든지 이런 제품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정말 자연스러운데 은은하고 이쁜 쉬머리한 그런 펄감이 내 얼굴에서 강조되어야 될 부분을 잘 살려주는 그런 제품이라 제가 코끝에 진주 박아줄 때, 그 다음에 여기 콧대 아니면 눈 앞머리 여기에 무조건 이 제품을 씁니다. 만약에 얼굴에 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광대나 앞볼까지 발라도 얘가 그 큰 모공이랑 흉 구멍을 부각시키지 않기 때문에 훌렁거리는 브러쉬로 좀 넓게 펴발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브릴리언트 컬러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피부톤이 퓨어하신 분들은 다른 컬러를 쓰셔야 되겠지만 저는 노란 쿨톤이에요. 얼굴에 노란 채도끼가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모공이랑 흉 구멍도 가지고 있는데 하이라이터 컬러도 약간 흰기 도는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면 사이버틱한 그 느낌 플러스 내 모공 여기 있어, 흉 여기 있어 하는 느낌으로 진짜 세상 부담스러운 그런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안 그래도 펄감도 엄청 자연스럽고 쉬머리한데 컬러감 자체도 약간 연노랑빛? 상아빛 계열이거든요. 그렇다고 피부에 발랐을 때 그 주황빛의 노란 느낌이 드는 건 또 아니라서 노란 피부톤에 사용해도 자연스러운데 또 화사하게 살려주는 그런 색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탐지드, 이게 가격대가 좀 많이 비싼 편이잖아요, 솔직히 로드샵에 비해서는. 근데 제가 이 제품의 저렴이를 찾으려고 진짜 올리브영에 비슷한 하이라이터 제품이 나오면 대부분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비탐지들한테 대체템을 못 찾았기 때문에 소개를 안 드렸을 뿐이지 제가 하이라이터 제품은 나오면 거의 다 구매를 해보는 편이에요. 근데 못 찾았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는 가격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탐지들한테 계속 추천을 드리고 메이크업 영상 때마다 계속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보면은 제가 이거 메이크업 할 때마다 쓰잖아요. 이 정도 파였어요. 이 정도. 깨지지도 않아. 심지어 제가 이거를 막 해외 갈 때도 들고 다니고 막 외박 갈 때도 들고 다니고 막 얼마나 험하게 썼겠어요. 근데 진짜 깨지질 않더라고요. 얘는 정말 저의 영원한 벽돌템이어가지고 당연히 다 쓰면 재구매할 의향이 있고요. 진짜 단종되면 절대 안 되는 저의 인생 하이라이터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진짜 나는 좋다는 하이라이터 제품들 다 써봐도 사이버틱한 느낌의 모공 흉부각 되는 것 때문에 절대 못 썼다 하시는 비탐지들은 이거 쓰시면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블러셔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 제가 지겹게 쓴 비오브의 블러셔 원믹스 컬러입니다. 제가 2년 전쯤이었나? 그 블러셔 유명한 것들을 다 구매를 해가지고 정말 모공 흉피부에도 이쁘게 올라가는 블러셔가 어떤 건지 리뷰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막 개수로는 15개 넘게 구매해서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짜 모공 흉 커버가 되면서 컬러까지 이쁘게 올라가는 거는 비오브가 짱이에요. 지금은 컬러가 다양해지긴 했지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컬러는 원믹스 컬러거든요. 위에 2개는 프레스드 타입이고 아래 2개는 약간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 젤리 타입 치크예요. 근데 저는 아래보다는 그 위에 2가지 컬러를 정말 많이 쓰는데 얘를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딱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내 피부 화장의 그 입자가 정말 깔끔하고 뽀송하게 화장이 뜨는 거 없이 모공 흉 커버가 되면서 이쁘게 올라가요. 저는 이런 프레스드 타입의 블러셔들은 피부 커버가 벗겨지는 문제보다는 약간 화장이 들뜨면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써봤던 다른 블러셔 제품들은 약간 매트하고 좀 빳빳하게 올라가서 그런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은 진짜 피부 화장 한 거랑 그 제형이 좀 엉키면서 들뜨면서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못 썼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써봤던 블러셔 중에서는 비오브 블러셔가 가장 피부 표면 위에 블러리하고 이쁘게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것도 진짜 몇 년째 쓴 것 같아요. 이제는 저의 그 살려줘템이 돼버렸는데 거의 죽어가거든요, 얘가. 얘는 제가 조만간 재구매를 다시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비탐지드 중요한 게 이런 프레스드 타입 블러셔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브러쉬거든요. 생각보다 우리 고민이 많은 피부들은 브러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만약에 그 브러쉬 모로 인해서 피부가 이렇게 쓸려 나간다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공들여 놓은 그 피부 화장이 지저분하게 변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발색이 뭉치면서 조금 얼룩덜룩하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고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비오브 블러셔 사실 때 이거 치크 브러쉬 있거든요. 그것도 꼭 같이 사세요. 근데 요즘에 살짝 불안한 게 단종 스멜이 좀 나더라고요. 막 올리브영에서도 빠지고 고몸에서도 품절이고 이러긴 한데 얘는 제가 막 잃어버리면 사고 해가지고 3번 구매를 한 브러쉬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대체 불가 블러셔 브러쉬여가지고 이거는 진짜 꼭 같이 쓰는 거 추천드려요. 비오브 블러셔랑 꼭 같이 쓰지 않아도 다른 블러셔를 바르더라도 비오브 브러쉬로 바르면 진짜 다르게 골고루 깨끗하게 발리거든요. 진짜 내가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뭉침 없이 균일하게 발려가지고 저는 블러셔 브러쉬는 이거 아니면 못 써요. 그리고 저는 이제 노란 쿨톤이다 보니까 이 원믹스 컬러 위에 2가지를 섞어서 사용하면은 저한테는 좀 더운 느낌이 있어서 위에서 좌측 컬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것만 딱 단독으로 발라주면 약간 웜과 쿨의 그 중간 느낌으로다가 덥지도 춥지도 않는 느낌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할 때는 그 위에 오른쪽 컬러까지도 사용을 하긴 합니다. 요즘엔 또 원믹스 말고도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컬러는 비탐지드 입맛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돈. 요거는 비탐지드 처음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비교적 최근에 구매를 해서 사용한 쉐딩이거든요. 아멜리 여백카롱 쉐딩 1319 컬러예요. 근데 제가 이 제품 쓰고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얘가 이제 광고에 많이 떴잖아요. 이제 여백을 줄여주는 그런 쉐딩이다 해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열어보면은 거울이 달려있고 이 밑에는 브러쉬가 이렇게 같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컬러도 그렇고 무엇보다 제형감이 피부 커버를 진짜 안 벗겨내요. 저는 이거 쓰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 파우더 아니야? 약간 의도하신지 모르겠지만 샵에서는 어두운 컬러의 파우더를 쉐딩으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얘가 진짜 어두운 컬러의 파우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용감이 파우더랑 정말 비슷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쉐딩 고를 때 가장 고민이 뭐냐면 너무 입자가 고운 그런 제품들은 이상하게 피부에 조금 뭉치면서 발색이 좀 답답하게 올라간다 그래야 되나? 속 시원하게 고루고루 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보송한 나머지 뭉치면서 발리는 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컬러는 요즘에 대부분 다 잘 나오긴 하는데 이게 선택을 조금 잘못하면 너무 노랗거나 아니면 너무 주황빛의 옛날 쉐딩 컬러 느낌인 경우가 있어가지고 컬러 고를 때도 좀 신중하게 보는 편인데 얘는 제형도 진짜 파우더 같은 질감에 컬러도 세상 신박해요. 이런 컬러감은 저는 또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쉐딩으로 발랐을 때 진짜 자연스러워요. 저는 이거 처음에 컬러 보고 나 잘못 샀다. 컬러 선택 잘못했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다 올렸는데 진짜 이름처럼 뭔가 쉐딩으로 깎는 느낌이 아니라 여백이 채워지는 느낌? 근데 이 컬러감이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회색 느낌이잖아요. 갈색보다는 회색 느낌인데 또 올렸을 때는 진짜 그림자처럼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노란기에다가 채도끼도 많은 피부여가지고 컬러가 조금이라도 이제 안 맞으면은 확 떠보이는 그런
그런 타입인데 얘는 진짜 자연스러운 그림자처럼 표현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 턱에도 넓게 바르고요. 그 다음에 코 쉐딩 할 때도 요즘에 이거를 써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쉐딩 컬러랑 비교하면은 약간 연한 편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넓은 부위에 먼저 발라주고 좁은 부위에는 내가 평소에 쓰는 쉐딩 컬러를 한 번 더 발라줘도 됩니다. 제가 오늘 그 모공 흉피부도 쓸 수 있는 블러셔랑 하이라이터만 소개하려고 했는데 요거를 들고 온 이유는 우리가 피부 커버를 막 이렇게 공들여서 잘 해놨잖아요. 근데 쉐딩하는 단계에서 이 붓에 그 피부 화장이 쓸려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커버가 날아가니까 그 모공 사이에 끼이는 현상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제가 막 브러쉬 묻혀가지고 막 현란하게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가로로도 발랐다가 세로로도 발랐다가. 근데 이 입자가 파우더 같다 보니까 커버가 쓸려 나가는 거 하나도 없이 컬러만 진짜 골고루 균일하게 발리는 거예요. 얼룩덜룩 뭉치는 것도 없고 컬러가 진짜 균일하게 발려요. 그리고 덧발라도 컬러가 막 과하게 진해지는 게 아니라 한 겹 자연스럽게 한 겹 자연스럽게 이렇게 레이어가 쌓이는 느낌으로 맑게 올라가서 요거는 진짜 제가 써보고 오랜만에 정말 감탄했던 쉐딩입니다. 그래서 피부 커버 고민 있는 비탐지들은 쉐딩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제가 들고 올까 말까 하다가 세 번째 한번 소개드려봤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뚜둔 치크 타입 블러셔인데요. 매드피치의 블루밍 플러시 컬러입니다. 아 진짜 이 제품도 제가 지겹게 썼죠. 만약에 언니 저는 치크 타입 블러셔 써보고 싶은데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이거를 추천드리거든요. 최근에 치크 타입 블러셔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요. 저도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는데 치크 타입 블러셔들은 대부분 이제 물먹물먹한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막 손으로 발라도 아니면 퍼프로 발라도 베이스에 섞어서 발라도 어떻게 발라도 피부 커버가 벗겨지고 이게 오히려 커버가 벗겨지니까 내 모공이랑 흉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피부에는 물먹한 표현이 아니라 진짜 내 화장을 벗겨내는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매드피치 블러셔는 대박인 게 진짜 손으로 발라도 오히려 모공이랑 흉을 블러리하게 잡아주면서 색감이 올라가요. 이게 제형감도 보면은 물먹물먹한 타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살짝 매트한 타입의 블러셔거든요. 요즘에 약간 바이럴이 됐었던 그 컨실러인데 블러셔 색감으로 나온 제품 있잖아요. 일본 제품. 그거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정도로 질감이 막 촉촉한 그런 질감이 아니라 약간은 매트한 밤 타입의 블러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 결을 메워주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대박인 게 뭐냐면 보통 이런 제품들은 도구를 써야 좀 이쁘게 잘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얘가 커버 벗겨지는 거 없이 이쁘게 올라가니까 다른 도구보다 손으로 그냥 편하게 바르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만족스러운 건 뭐냐면 이 색감과 발색력. 손으로 발라도 이게 막 색감이 연하게 좀 답답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뽀용하게 진짜 있는 색감 그대로 피부에 딱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느낌 없이 피부에 확실하게 픽스가 되니까 확실히 일반 프레스드 블러셔 타입보다도 지속력도 오래가고 발색력이 짱짱하게 오래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이라이터 저렴이 버전인데요. 비타민C들 아까 제가 아워글래스 제품 강추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다이소 제품이고 이거는 이름이 플레이 101 바이 에뛰드 멀티 블렌딩 피스 하이라이터 01 센터 본능 씬 스틸러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원래는 이 제품을 사놓고 안 썼어요. 왜냐면 눈으로 봤을 때 그냥 흰색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자마자 아 이거는 나는 사실 쓸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제이미랑 같이 다이소 제품으로 풀메하는 걸 찍었잖아요. 근데 하이라이터를 쓸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를 꺼내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웬걸 이게 눈으로 봤을 때처럼 흰색 느낌이 아니라 이게 자세히 보면은 약간 아이보리 상아빛 컬러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놀랬던 거는 이게 입자가 손으로 만진 다음에 발색을 해보면 펄 입자 알맹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오로라빛의 촤르르르한 펄감이 피부 위에 퍼지거든요. 아워글래스랑 따진다고 하면은 하이라이팅 효과는 얘가 조금 더 강력한 편이긴 한데 얘도 진짜 펄 입자가 곱고 자연스럽더라고요. 하이라이팅 효과가 강력한 거는 이 제품, 펄 입자가 더 고운 거는 이 제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코끝에 진주 박을 때 사용을 하고 콧대 이렇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라이팅 효과가 확실하게 들어가면서 또 펄 입자가 자연스럽다 보니까 모공이랑 흉부각이 훨씬 덜하고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감은 굳이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한다면은 아워글래스 제품이 조금 더 연노랑빛을 띠는 제품이긴 해요.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아워글래스 제품이랑 비교하면은 얘가 손으로 조금 세게 눌렀을 때 그 제형이 좀 으스러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완전히 세게 압축된 느낌보다는 살짝 그 제형이 밀려져서 나오는 거. 그래서 얘는 막 세게 이렇게 누르거나 브러쉬로 너무 많이 터치해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겉면을 이렇게 쓸듯이 컬러감만 묻혀주고 소량으로만 피부에 바르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렇게 제형이 밀려나온 상태에서 발색을 하면 확실히 그 펄감이나 하이라이팅이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가거든요. 입자는 곱고 자연스럽기는 한데 그 펄감이 강력해지는 순간부터는 또 우리의 그 모공이랑 흉이 있는 그 부위가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소량만 균일하게 묻혀가지고 피부에 사용하시는 걸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무려 리퀴드 블러셔인데요 여러분. 이건 진짜 박수 쳐야 돼요.
우리 모공 흉 피부들도 드디어 쓸 수 있는 리퀴드 블러셔가 나왔다고요. 이거는 제가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자주 보여드렸던 어바웃톤의 스킨 레이어 핏 블러셔 코코 로즈 컬러인데요. 비타민C도 이 제품 진짜 컨실러랑 리퀴드 블러셔가 섞여 있는 듯한 제형이에요. 일반적인 리퀴드 블러셔는 우리가 못 썼던 이유가 진짜 물 같잖아요. 근데 그 물을 우리가 피부 커버한 거 위에 발라버리면 이게 그냥 커버도 벗겨지고 날아가면서 그 색감이 물처럼 올라가다 보니까 색감 자체도 선명하게 잘 올라가지가 않고 막 또 이렇게 퍼프에 묻혀서 이제 피부 커버 다 마치고 살짝 톡톡 바르자니 저는 또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화장이 좀 들뜨고 그냥 벗겨지고 이런 현상이 매번 보여가지고 못 썼는데 얘는 진짜 모공 흉 많은 부위 위에 발라도 그 컨실러랑 블러셔가 섞인 듯한 그 제형이 모공 흉 구멍을 메워주면서 진짜 촘촘하게 발려요. 얘는 되게 신기한 게 완전 매트한 타입은 아니거든요? 약간 물먹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블러셔에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커버력도 좋고 컬러 색감도 진짜 확실하게 올라가요. 얘는 일반적인 리퀴드 블러셔랑은 진짜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부 화장 다 마친 다음에 파우더 바르기 전에 얘를 이제 도포를 해주고 약간 좀 핑거 퍼프나 동글동글한 브러쉬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도포를 해주는 편인데 그렇게 발라줘도 내가 깔아놓은 피부 커버가 벗겨지지 않아요. 그냥 내 피부 커버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한 번 더 내 모공이랑 흉을 커버해주면서 올라가니까 진짜 이쁘게 올라가고요. 이게 약간 촉촉한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촉촉함이 막 물 같은 촉촉함이라기보다는 좀 매끈매끈한 윤광이 도는 듯한 촉촉함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다음에 피부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도 물광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막 완전히 대놓고 물광 뿜뿜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진짜 촤르르르한 내 피부가 좀 건강해 보이는 진짜 막 미국의 그 언니들 좀 헬시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너무 이쁘게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얘를 발라서 화장이 두꺼워 보이는 게 아니라 좀 화장이 자연스럽게 이쁜 느낌으로 컬러가 올라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리퀴드 블러셔인데도 불구하고 컬러도 확실하게 올라가고 발랐을 때 진짜 눈에 보이는 컬러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시간 지나도 색감이 계속 유지가 돼요. 이게 아무래도 리퀴드 타입이다 보니까 피부에 밀착이 훨씬 더 확실하게 붙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붙어있는 그 시간 자체가 오래가서 그런지 컬러 날아가는 거 없이 진짜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비탐찌들한테 막 물놀이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워터프루프, 페스티벌 메이크업 할 때도 추천드린다고 소개드렸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단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쓸 수 있는 컬러가 코코로즈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노란 쿨톤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더 웜해지면 좀 더워 보이는 그런 컬러감이거든요. 다른 컬러들도 써봤는데 제 피부에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그 쿨한 컬러감이 나와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아무튼 이 제품은 진짜 우리 모공 흉 피부도 드디어 쓸 수 있는 리퀴드 블러셔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진짜 비탐찌들한테 좀 자주 소개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개가 남았는데 이거는 프라이머예요, 여러분. 근데 프라이머는 진짜 말해 뭐해. 이제 비탐찌들이 언니 안 말해도 돼요 라고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자주자주 소개드리는 직업템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이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스킵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또 모공 흉 피부가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다 보니까 프라이머를 빼놓고 소개하기가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아워글래스 베니시 에어브러쉬 프라이머. 요건 진짜 말해 뭐해.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한 통을 비운 프라이머는 이 제품이 유일한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은 2통 넘게 비운 그런 제품인데 얘는 어디에 좋냐면 여러분 뭔가 굵고 큼직한 모공 흉을 메우는 느낌보다는 조금 옅은데 넓게 분포된 자잘한 잔모공들, 나비존 모공들, 그 다음에 요철, 잔주름에 바르면 효과 미치게 보는 그런 프라이머예요. 제가 비탐찌들한테 그 때처럼 밀리고 떡지는 프라이머는 안 쓰니만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신기한 게 제형을 딱 짜내면은 일반적인 그런 뭔가 몽글몽글한 모양이 잡히는 밤 타입이라기보다는 약간 묽고 어떻게 보면은 살짝 리퀴드하게 발리는 타입이에요. 근데 또 만져보면 이 안에 그 밤 같은 느낌은 또 살아있기는 해요. 그래서 처음에 딱 피부에 바를 때는 이게 살짝 묽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되게 빠르고 순식간에 펴바르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진짜 대박인 게 제가 세봤을 때는 한 15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5초 뒤에 진짜 갑자기 묻어남 아예 없이 보송하게 변해요. 근데 막 그게 빳빳하고 매트하게 확 굳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분명히 발랐는데 갑자기 묻어남 아예 없이 실키하게 그냥 보송하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바를 때 양 조절도 굳이 하지 않아요. 양을 아무리 바른다고 한들 어차피 시간 지나면 제형이 묻어나는 그런 느낌 없이 균일하게 발려있고 그 위에 피부 화장을 해도 떡지고 때처럼 밀리는 게 전혀 없어가지고 얘는 제가 진짜 그냥 손으로 막 편하게 바르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대박인 게 뭐냐면 모공이랑 흉 커버도 잘 되긴 하는데 얘의 진가는 진짜 피부 표현을 블러리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구멍을 메워버린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구멍이 있는 부위를 유분기를 싹 잡아주고 구멍을 뭔가 1차적으로 커버를 해주면서 피부 표현이 블러리하게 잡히다 보니까 번들거려서 더 부각되어 보이는 모공이랑 흉 구멍들이 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튀어나와 있는 요철이나 그런 피지 알맹이들도 얘가 진짜 그 피부 겉에를 진짜 포토샵 블러로 한번 찍은 것처럼 블러리하게 이게 결이 잡히니까 우들투들한 피부 표현이 진짜 보숑하게 변해요. 그리고 얘가 유분이 진짜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마에 잔주름도 많은데 이게 유분을 안 잡아 놓으면은 그 잔주름 사이에 기름이 껴가지고 시간 지나면 그 잔주름이 더 부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마에 전체적으로 얘를 그냥 다 발라주는데 그렇게 발라주면 유분도 잘 잡히고 그 잔주름 사이에 블러리하게 또 결을 잡아줘서 시간 지나도 유분 때문에 번들거리면서 잔주름이 부각되는 현상이 훨씬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진짜 막 깊고 굵직한 모공을 메워버리는 느낌보다는 자잘한 모공이랑 흉, 그 다음에 요철이랑 잔주름, 유분까지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런 블러리한 프라이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진짜 마찬가지로 가격대가 있지만 저는 이런 제형은 이 제품에서밖에 못 봤고 특징으로 따지면 대체 불가라고 생각하는 제품이라 비싸지만 재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얘는 그 트래블용 미니 사이즈도 있거든요. 걔로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괜찮으면 본품으로 갈아타시는 거 추천. 그리고 다음으로는 진짜 말모 보나메두사 프라이머인데요. 요거 요즘에 막 연두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컬러 되게 다양하던데 저는 아직은 안 써봤어요. 왜냐면 얘 사놨는데 안 달아요, 양이. 얘가 진짜 짐승 용량이거든요, 여러분. 실제 사용할 때 진짜 소량만 써도 흉이랑 모공 커버가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많은 양을 안 쓰게 돼요. 암튼 얘는 어쩔 때 좋냐면 진짜 굵직한 모공이랑 흉 커버 해줄 때 짱입니다. 아까 아워글래스는 그 자잘한 모공의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진짜 깊게 패여있는 모공이랑 흉을 커버해주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제품도 아마 비탐지 그 인생템으로 영영업 받아서 구매해서 써봤던 그런 제품인데 제가 처음에 쓰고 진짜 놀랬던 게 저는 모공이랑 흉이 워낙 굵고 넓은 타입이다 보니까 프라이머를 발라서 이 모공 구멍이 메워지는 거를 눈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광고에서 막 그런 거는 봤어도 내 모공이랑 흉이 진짜 실시간으로 가려지는 거를 내 눈으로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진짜 바르는데 실시간으로 내 모공이랑 흉 구멍이 메워지면서 커버된 게 보여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비탐지들한테 여러분 이거 미쳤다. 큰 모공이랑 흉의 효과 진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컬러가 약간 스킨톤이에요. 베이지라기보다는 살짝 베이지 살구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피부 위에 발랐을 때 하얀색 그 프라이머 알맹이가 모공이랑 흉 사이에 끼는 것도 없고 오히려 블랙헤드 이런 거뭇한 톤들이 커버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앞볼보다는 좀 광대 쪽에 넓은 그 박스카 흉터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코 모공, 여기 앞쪽에 보면은 약간 코 모공 굵직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발라주면 딱이에요. 얘는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아워글래스 제형보다는 약간 모양이 잡혀있는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양을 많이 쓰시지 마시고 소량만 막 이 정도 퍼내줘요. 그 다음에 사용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얘는 바를 때는 제형감이 좀 확실한 밤처럼 느껴지는 타입인데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얘도 묻어나는 거 없이 뽀송하게 바로 픽스가 돼가지고 저는 이 위에 바로 화장을 해도 뜨거나 떡지는 현상이 없긴 했거든요. 근데 혹여나 양을 조금 많이 사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피부 위에 겉도는 제형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두툼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아워글래스 제품보다는 양 조절을 잘 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돈 제가 최근에 발굴한 진짜 다이소의 혁명템 3,000원짜리 프라이머인데요. 클라뷰 밸런싱 포어밤 프라이머예요. 얘도 비탐지들 제가 그 제이미랑 메이크업 할 때 구매해서 써보고 놀랬던 제품이잖아요. 일단 3,000원짜리라 기대를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다이소에서 나왔던 프라이머 제품들을 다 사용을 해봤거든요. 비탐지들한테 제가 소개를 안 드렸던 거는 강력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제품도 다른 제품들이랑 좀 비슷하겠거니 하고 구매해서 써봤는데 아니 글쎄 웬걸. 일단 제형을 짜내면은 스킨톤이에요. 근데 진짜 로드샵 제품도 그렇고 국내 제품 중에서 스킨톤이 진짜 드문 거 아세요? 근데 이게 스킨톤이 왜 좋냐면은 우리 모공이랑 흉 피부들은 그 구멍 사이에 보라색 톤업 제품은 보라색 알맹이로 끼고 흰 색깔 제품은 흰색 알맹이로 껴요. 근데 스킨톤은 확실히 부각이 훨씬 덜하고 오히려 그 구멍이 좀 메워지면서 커버되는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스킨톤이라서 놀랬고 그 다음에 제형이 비탐지들이 보나메두사랑 이 제품을 비교를 요청을 하시던데 얘는 보나메두사보다는 오히려 아워글래스 제형이랑 비슷해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로 그 프라이머 밤의 느낌은 있긴 하지만 묽고 약간 실키한 그런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바르면은 뭔가 제형감이 단단하게 남아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손으로 펴발라도 빠르게 발라줄 수 있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양 조절을 굳이 하지 않고 그냥 손에 짜낸 다음에 코 바르고 여기 앞볼 바르고 이마 전체적으로 바르고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줘도 때처럼 밀리거나 떡지지 않는 그런 제품. 처음에 바를 때는 좀 크리미하고 속 시원하게 펴발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묻어나는 그런 거 없이 피부에 보숑하게 픽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르고 그 위에 쿠션을 발라도 프라이머 때문에 떡지는 현상이 없어가지고 제가 진짜 감탄했던 그런 제품이고 그때 쓰고 반해가지고 10개를 더 쟁인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모공 흉 커버로 따지면 얘는 저는 앞볼 커버보다는 코 모공 커버 효과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이게 스킨톤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바르는 순간에 내 모공 구멍이 왜 줄어들어 보이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블랙헤드 톤은 이 스킨톤 때문에 커버가 되면서 모공 구멍 사이에는 얘가 잘 들어가면서 메워지듯이 발리거든요. 그래서 코 모공 비포 애프터 비교하면 대박이에요. 얘도 진짜 눈으로 효과가 보일 정도로 코 모공 커버 효과가 좋아가지고 이런 스킨톤의 프라이머 궁금하셨다 하시는 피땀치들은 다이소에서 보시면은 한번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앞볼에 이런 모공이랑 흉 커버도 전반적으로 잘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굵직한 모공이랑 흉 커버는 보나메두사보다는 약한 편이긴 해서 요거는 조금 각자 특징들 비교해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땀치들 그러면 이렇게 진짜 큰 모공 흉 피부도 쓸 수 있는 하이라이터, 블러셔, 쉐이딩 프라이머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도 쓸 수 있는 제품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게 한번 발굴을 하면은 그거를 그냥 계속 몇 년째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 컨텐츠가 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나 또 몇 년 뒤에 제가 또 새로운 제품들 발굴하게 되면 그때 또 특집으로 들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